자, 교재 68쪽에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 특례. 자, 첫 번째 거 봅시다. 결정 특례. 자, 이거는 일반 결정 절차 성립한다 그랬죠. 자, 특례 인정 사유 봅니다. 줄칩니다. 공유수면 바다만 해당이 됩니다.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매립준공구역은 매립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까지 줄쳤습니까? 68쪽에 자, 그래서 거기에 셋째 줄에 보면 이 경우라고 되어 있죠. 관계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줄칩니다.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됩니다. 고시는 생각이 안 된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어느 해안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여기에 매립을 했어요. 자, 매립 목적이 있겠죠. 매립 목적. 자, 매립 목적은 자, 공장 용지로 서기 위해서 매립을 했어요. 자, 그럼 이웃하고 있는 여기 용도지역이 있겠죠. 용도지역이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자, 일반 공업지역이면 공장 용지와 일반 공업지역은 자,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지 성질이 어떻습니까? 같죠. 자,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 매립지에 대해서는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하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를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자, 이럴 때 여기에 대한 도시 군 관리계획 있죠. 관리계획의 위반 절차와 결정 절차는 어떻게 하고 생략하고 단 고시는 해야 되죠. 자, 고시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일반 공업지역이고 이웃하는 매립 목적 공장님 성질이 같기 때문에 이웃하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해 주는데 이때 도시공간 위반 결정자 생략해 버려요. 이때 이웃하는 용도 지역 뭐? 일반 공업지역 바로 의제가 안 돼요. 여기 있잖아. 이 특례가 적용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구분하는 도시군관리 1번 관리계획 있죠. 여기만 적용합니다. 2번, 3번에 세분되는 건 적용 안 해요. 자, 그러면은 일반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이죠. 공장 용지도 도시 용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하는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이제 된다는 뜻이에요. 자, 도시지역까지는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주거인지 상업인지 공업인지 녹지인지 또 공업지역이면 전용 일반 중공업지역인지 구체적으로 세분이 됐습니까? 미세분입니까? 미세분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세분된 상태에서 여기에 자, 도시로 의제되어 있는데 이때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시험에 잘 묻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건축을 어떻습니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기준 미세분됐을 때는 자, 이때는 건축할 때 보전 도시적일 때는 보전 녹지의 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있죠. 이 기준 가지고 건축해라 이 뜻이요. 도시지 아직 세분이 안 됐을 때 무슨 기준? 보전 녹지. 그러면은 이걸 세분시키기 위해서는 두 번째 관리계획인 주거인지 상업인지 공업인지 녹지인지를 나누기 위한 관리계획 만들어야 되죠. 자, 세 번째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공장 용도니까 전용공업인지 일반공업인지 중공업인지 정해줘야 되죠.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관리계획을 만들 동안 즉 3, 4년 이상 걸리겠죠. 그 동안에는 도시적으로만 딱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데 어떤 지역 기준을? 보존 녹지 가지고 건축해라 이 뜻이죠. 자,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특례 불인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왜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에 속할 용도 지역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이와 같이 일대는 특례 적용이 안 됩니다. 무조건 도시군과 결정을 만들어야 돼요. 용도적 지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안이 있는데 여기 매립을 했어요. 자, 매립 목적이 공장용지입니다. 자, 이웃하는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매립 목적과 이웃하는 용도 지역이 성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경우고. 자, 이쪽은 농림 지역인데 이쪽은 도시 지역이다. 이렇게 두 개 이상 용도 이웃하거나 걸칠 수가 있겠죠. 자, 이웃하거나 이렇게 걸친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앞에 특례 위반 결정 절차가 성립했던 특례 적용된다 안 된다? 특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지역은 지금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됐습니까? 미지정 상태예요. 미지정 상태예요. 그 지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도시군관리계획인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구분하는 관리 만들어져야 되죠. 공영용지니까 도시지역으로. 자, 두 번째 관리계획인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자, 중에서 공업으로 정해야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전용공업이나 일반공업이나 중공업 중에 정해야 되죠. 일반공업 정했다 하면은 이런 세 가지 관리계획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이 지역 용도지역이 어떻습니까? 미지정되어 있어요. 이럴 때도 묻는 것이 건축할 수 있느냐 이 뜻이요. 건축 가능한데 이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건축하느냐?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이나 용적률 기준을 가지고 있죠. 건축해야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중문과 통보라고 되어 있죠. 관계 행정기관 장은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의 중공검사를 하면 국토교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지 없이 관계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에게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보충 학습에 보시면 용도적 지정 절차에서 말하는 용도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용도지역이란 줄칩니다.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말은 우리가 이 위반결정 절차 생략되는 거 있죠. 이기종되는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결국 뭐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구분하는 거 있죠. 그것만 적용해라 이 뜻이에요. 그 규정상. 자, 그리고 잠시 책을 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07쪽을 보세요. 107쪽. 자, 107쪽에 보시면은 3번에 용도지역 미정, 미세분적의 행자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미정지역의 행자 줄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줄쳤어요. 거기 이제 이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성질이 다르거나 이웃 두 군데 이상 용도 이웃 걸쳤을 때는 통례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이때는 용도지역이 어떤 상태입니까? 미정 상태. 이때 건축은 어느 지역 기준을? 자연환경 보존지역 기준에 따라 건축해라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분 지역에서 행위자, 미세분 지역의 행위자 찾았습니까? 줄지입니다.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건폐율 용률 규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자 중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관리지역일 때는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줄 쳤어요? 자, 여기 보시면 매립 목적이 같으면 도시지역까지는 의지해 주죠. 도시적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세분이 안 됐을 때는 건축할 때는 무슨 지역 기준? 보존 녹지. 만약 관리지역이라면 보전 관리지역 기준을 가지고 건축해라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아시면 되고 다시 책을 앞으로 돌아가서 자 68쪽에 두 번째 특례를 봅시다. 양가로 이번에 결정고시 특례라고 나가 있죠. 입안 결정 고시 절차까지 생략되는데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줄칩니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자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된다는 뜻이죠. 1번에 항만법에 따른 줄칩니다.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2번에 자 줄칩니다.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에 연접한 공유수면 자 줄쳐서요. 자 거기 무슨 말인지 자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어느 해안이 있는 도시예요. 이렇게 자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도시지역이다. 자 이 넓은 이 해안에 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부두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자 여기에는 조그마한 어선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두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두가 만들어지는 이곳이 자 뭘 지정하느냐? 큰 부두가 들어올 곳은 항만구역으로 자 이런 어선이 들어올 수 있는 조그만 어항이 들어올 곳은 어항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럼 지정된 이곳과 이곳은 육지입니까? 바다입니까? 바다죠. 그래서 공유수면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항만구이나 어항구이 지정된 이 앞바다 공유수면은 곧 부두가 된다는 뜻이에요. 큰 부두가 들어오고 조그만 어항이 들어온다는 뜻인데 자 여기에 육지가 되어버리니까 용도지역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겠죠. 그래서 항만구이나 어항구에 지정된 이 공유수면이 도시지역에 연접된 것이라면 도시에 연접대가 있죠. 이럴 때는 이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를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보시면은 산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줄칩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자 산업단지가 되면은 거기에 공장시설이 들어오겠죠. 공업지역이 될 거니까 미리 도시지역까지만 된 것으로 결정고시해 준다. 자 이런 산업단지 중에서 그 밑에 씁니다. 농공단지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농공단지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자 그렇게 썼습니까? 그 다음에 4번에 택지개발지구 줄치고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은 장차 주거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 도시지역까지 결정고시 된 거고. 자 5번에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줄칩니다.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자 여기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온 곳을 뭐라 부른다?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이 됩니다. 그럼 장차 공업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 도시까지 결정고시되면 보는데 갈로한 줄칩니다. 수력발전소 우리 발전소 중에 수력발전소 있죠.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은 도시가 본다 안 본다? 제외합니다. 수력발전소가 어디 있어요? 자 댐에 있죠. 댐 주변에는 마을 도시 형성 못합니다. 법적으로. 왜? 지진이 나서 댐이 금이 갔으면 물이 쏟아지죠. 수몰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댐 주변에 도시지역이 없습니다. 댐을 한번 가봤어야지. 그 가을에 합천댐에 한번 가보세요. 요즘 랩이 잘 돼 있으니까 찍고 한번 가보세요. 가을에 합천댐에 가면은 이상한 달나라에 온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가면 이런 곳도 있었나 할 정도로 그거 가보세요. 주변에 도시지역이 있는지 없습니다. 왜? 거기 무너지면 수몰이 돼버리니까. 자, 그런 뜻이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가 들어오는 곳은 자, 장차 공업지역이 되니까 이런 전원개발 사업과 예정구역에서는 도시적으로 된 것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 뜻이고, 자, 관리지역 안에서 용도적 지정 절차 특례, 자, 거기에 1기역에 줄칩니다. 관리적 안에서 이런 관리적이면서만 적용합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관리지역 안에 농지가 있죠. 그게 농업진흥지역 지정해버리면 무슨 지역이 된다는 뜻이에요? 농림지역이 되버려요. 그 다음 페이지 니은에 줄칩니다. 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이 고시하는 구분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이 관리지역 안의 산림에 자, 보전산지가 지정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용도지역을 이렇게 보면은 도시지역, 자, 여기 도시지역이 있고, 자, 이걸 에워싸고 있던 지역이 관리지역이랬죠. 자, 관리지역을 벗어나야 여기에 자, 농림지역이나 자, 이쪽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옵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이 정되어 있는데,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지,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지는 무조건 무슨 지역이 된다? 농림지역이 돼요. 자, 그리고 큰 산지, 보전산지를 하죠. 자, 이것도 농림지역이고 일부 보전산지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우리나라는 농업진흥지역은 처음 다 어디 들어가 있다? 농림지역에 들어가 있고 보전산지는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관리지역에 있는 이 농지, 농업진흥지가 아니에요. 자, 관리지역에 있는 산지, 자, 이거 보전산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농림지역에 관리지역에 있는 이 농지에 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죠. 지정하면은 이 농지는 용도가 관리지역이 아니고 뭐로 바뀐다? 농림지역으로 자동 바뀌어버려요. 자, 여기 산지, 관리지역 산지는 보전산지 아닙니다. 여기 보전산지로 지정하는 순간 이 산지는 용도지역, 관리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로 자동 바뀌어버려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규정 때문에 여러분이 관리지역에 뭐 돈이 좀 생기면 딱 생기면 뭐 생각하는 게 뭡니까? 땅을 좀 사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러니까 결국 땅 살리면 이 관리지역 간단 말이에요. 관리지역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농지 아니면 산지. 예, 이거 두 가지 산다. 그래서 농지를 샀다. 그래서 뭐 비탈면에 있는 밭이 놓아 있는데 그걸 사면 좋을 낀데 꼭 보면 모양 좋은 거 살라 그래요. 예, 자, 도로를 끼고 있는 논을 하나 샀다. 자, 샀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도 아니니까 큰 부담이 없죠. 자, 그러나 어느 날 지도지사로부터 공문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네 농지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 너는 동의하느냐라고 묻죠. 이건 뭐랍니까? 안 된다 하죠. 그런데 지정해보더라요. 지정해보니까 농지가 뭐가 됩니까? 농림지역이 되고. 이 농업진흥지역 지정 때문에 농림지역 되면은 농사 지어야 됩니다. 안 지으면 어마어마한 처벌들이 들어와요. 예. 결국은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죠. 내가 중개업자로서 직업을 바꿀 때가 됐다. 나 60에. 뭐로? 농업 1호로 바꿔야 돼. 이 농지 이거 지키려고. 안 그러면 뺏겨버립니다. 뭐가 돼버립니까?
농림제가. 그러면 엄청난 제재가 들어옵니다. 매일 와가 니와 농사 안 짓노? 안 짓면 내놔라 국가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서 빼들어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상 관리지에 가서 농사 살 때는 좋은 거 사지 말아야 뜻이야. 반장 생각하지 말고 야 산비탈에 비탈면에 있는 밭 있죠. 저기 뭐 볼품 없는 거 그런 거 사라. 그걸 사야 이거 지정 안 합니다. 예. 여기 산지도 마찬가지죠. 꼭 사라는 산지는 안 사고 이상한 산지 샀다. 민둥산을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림청에서 나무 좀 심자. 심으면 안 된다 하죠. 근데 뭐랍니까? 와서 심으나 보더라. 그러니까 산림청이 따졌죠. 내가 산지 주인인데 왜 내 동의 없이 심느냐. 네 산림법, 우리나라는 산림법은 개인 소유 아닙니다. 산에 나무 심는 건 국가가 임의로 할 수 있어요. 자, 한 10년 전에 산에 나무가 울창해졌죠. 그냥 보존산 지정해보더라. 그러면 무슨 지역이 대표입니까? 농림이나 자연환경. 내 산이다, 이제 국가산이다. 예, 국가산이다. 뺏기버립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가서 산지는 아예 살 생각하지 마세요. 왜? 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산. 예. 돌산이 정말로 좋은 산이에요. 투자 가치가 굉장히 있어요. 왜? 돌산 산하면은 채석허가 받죠. 채석허가 받아가지고 건축자재 탁 해서 팔아먹고 그럼 산이 이제 나지막해졌죠. 그럼 지목을 뭐로 바꾼다? 대로 바꿔버리고. 자, 그런데 우리가 살 돌산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천지에 없습니다. 네. 저도 강의 없을 때는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은 뭐 보러 다니냐? 돌산 있나 보러 다니. 돌산. 돌산 하나 사가지고 나도 막 마이크 좀 정리 좀 하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돌산 하나 사서 팔아서 개발하고 이러면 되는데 돌산을 살 만한 거 다 등기부 떼보면 우리나라의 돈쟁이들 이름 다 나옵니다. 예, 참 다 나와요. 그 사람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깃도 없다. 없다. 결론은 뭡니까? 자, 관리지에 가서 농지나 산지 함부로 사지 마라. 왜? 이 규정상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만큼 이런 규정의 특례 때문에 자 바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도면 통보라는 건 안 봐도 돼요. 자, 용도적 환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위의 1항이나 2항에 해당하는 구역, 단지, 지구 등이 자 해제되는 경우 자 갈로 떼놓으시고 자 줄칩니다. 이 법 다른 법률에 당해 구역 등이 어떤 용도적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 용도적으로 뭐가 되어버립니까? 환원이 됩니다. 자, 지역, 지구, 구역, 단지를 지정해 놔놓고 사업이 안 되면은 다시 환원된다 이 뜻인데 자, 첫 줄 끝에 갈로 안에 줄칩니다. 개발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한다? 재배, 환원된다 안 한다? 개발 사업이 완료됐을 때는 환원되지 않습니다. 개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용도적 지정이 안 되면 다 지정 이전은 용도적으로 환원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뭐 기득권 보호는 자 5, 6월 달쯤 보면 됩니다. 자, 용도지역 안에서 이제 행위제한 갑니다. 행위제한. 자, 우리 여기 보시면은 용도지역이라는 제도는 전국토의 자 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자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을 정해서 뭐 하는 제도입니까?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에서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곧 건축을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건축 제한합니까? 이 세 가지 법령 제한 무슨 기준에 따라서?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행위 제한에서 배우는 것은 법령에 정한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을 어떻게 정해놨는지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세부적으로 21가지 지역별로 되어 있죠.
지역별 21개 지역별 건축물 용도를 자 법령에 어떻게 정해놨는지 건폐율 용도를 법령에 어떻게 정해놨는지 그걸 배운다 이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 정해놨습니다. 건축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에 따릅니다. 자 그렇게 읽어보시고 2번, 3번은 뭐 생략하시면 돼요. 자 그럼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이 정해놨다 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건축 제한 특례는 5, 6월 달에 보시면 되고 자, 옆 페이지 가시면은 자, 대통령령에 정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의 예라고 되어 있죠. 거기 뭐냐? 여기 21가지 지역별로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 종류 정해놓은 거죠. 여기 표로 되어 있습니다. 총 몇 개 표? 21개. 자, 그래서 거기에 71쪽에 1번 보시면 일종 전용 주거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이 표에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 왼편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들어가 있죠. 거기를 씁니다. 전국 공통이라 썼어요. 전국 공통. 네. 자, 전국의 모든 일반 주거지역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 들어가 있고 자, 옆에 도시공객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그거는 자, 각 지역 자체 조례마다 달리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옆에다 씁니다. 지역마다 다르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문의를 해서 물어봐야 돼요. 저도 저한테 물어보면 한동안 이것 때문에 엄청 전화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해당 지자체 조례에 어떻게 정하는지 나도 몰라요. 꼭 전화를 옵니다. 자고 있을 때. 예, 자고 있을 때 깨가 전화 받아서 이거 물으면 정말 머리 끝까지 하가 침입니다. 그런데도 화를 못 내야 되죠. 좋게 이야기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십시오. 조례에 정했으니까 나도 알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예. 자, 요즘은 이제 거의 전화 안 합니다. 몇 년째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자체 전화 안 하는데 심할 때는 새벽에도 옵니다. 새벽에 2시나 3시 돼서 전화 와요. 술이 쫙 돼가지고 술 먹다가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야. 된다 안 된다 이래가 그걸 내한테 확인하면 난들 압니까? 조례를 확인해야지. 자, 그래서 자, 조례로 정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부분은 반드시 어디에 문의해야 된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십시오. 자, 그렇게 하시고 이 표에 관한 것은 다 버리세요. 못 맞춥니다. 자, 86쪽까지 다 버렸습니까? 시험은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런데 못 맞춥니다.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래서 공법은 만점이 80점밖에 안 된다 그랬죠. 100점 만점이 안 돼요. 왜 이런 문제는 못 맞추는 거 뻔하니 아니까 20점 정도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올해 시험을 치더라도 여러분이 20점은 손 못 댈 겁니다. 아무리 쉽게 내줘도.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도 시험은 딱 극단적으로 나올 거예요. 아주 쉽게 한 20문제. 알겠습니까? 아주 쉽게 그 기본적인 말만 맞출 수 있도록 내줍니다. 그리고 10문제는 보지도 못한 거 정도 그렇게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노는 문제 있죠? 그것만 실수 안 하면 무조건 하게 합니다. 쉬운 문제를 실수해버리면 성적이 안 나와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87조에 가서 용도지역별 건폐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의 봅시다. 줄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갈로 떼어놓으시고 의 비율을 뭐라 부른다?
건폐율 87쪽에 있습니다. 공식은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곱하기 100이다 돼 있고, 자, 건폐율의 규제 목적, 대지 안의 건축면적을 제한함으로써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해서 건축물의 가미를 방지하고 일조, 채각, 통풍 등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시고, 용적률의 줄치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자,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연면적이라는 것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죠. 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이다. 그리고 그 밑에 세부 사항들은 건축법에서 배우면 돼요. 용적률의 규제 목적, 일조, 채광, 통풍 등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건폐율과 결합해서 건축물 높이를 간접적으로 규제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봅시다. 자,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 에서 건축물의 안전면적,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 부릅니까? 건폐율이다. 그래서 그림을 나타내면은, 자, 여기에 대지가 200제곱미터짜리 있습니다. 자, 여기 건축면적으로 100제곱미터 앉아있다. 자, 그럼 건축면적 100제곱미터는 200제곱미터의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50%. 그럼 건폐율이 50%다 이 뜻이. 그 말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절반이 건축 면적이 돼 있다 이 뜻이고, 또 주어진 대지 면적의 절반까지 건축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용도 지역에서는 건폐율이 0%부터 시작해서 최고 얼마까지? 90%까지 줍니다. 90%까지. 90%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90%까지 안 준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폐율 100%는 없습니다. 예, 최고가 90%예요. 100% 하면은 건물과 건물이 다 붙어버리죠. 예. 그래서 건폐율은 최고가 90%까지 이렇게 주는데, 사실 일본 같은 데 가보면은 건물이 많이 붙어 있어요. 왜냐?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죠. 그러니까 일본은 높은 건물 짓는데 상당히 규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건폐율은 조금 우리나라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가보니까 오사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건물이 벽이 다 붙어 있어요. 네. 거의 95% 이상 건축 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 지진이 많이 나는 건폐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데 용적률은 엄청 엄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까지? 90%까지만 합니다. 자, 그 다음 용적률.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자,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자, 용적률이다 이렇게 하는데, 연면적이라는 것은 각층 바닥 면적의, 자,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을 우리가 연면적이라 하죠. 예. 그림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200제곱미터짜리 이 대지에, 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각층 바닥 면적을 100으로 하면은 다 더한 값이 6층이니까 600제곱미터죠. 이 연면적은 대지 면적 200에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3배. 자, 그러면 용적률이 300%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3배까지 사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3배까지. 그 200의 3배는 얼마? 6배. 바닥 면적 100으로 했을 때는 6층까지. 50으로 하면 12층까지. 그래서 용적률은, 자, 건축물 높이를 규제를 하죠. 예, 그래서, 자, 용적률 100%라는 뜻은 대지 면적의 1배를 사올리라는 뜻이죠. 200%는 2배. 자, 500%는 5배. 1000%는
10배를 사올리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하 50%부터 시작합니다. 대지 면적의 절반 정도부터 사올릴 수 해서 최고 얼마? 1500%. 중심상업지 같으면 대지 면적 15배를 사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자, 대지 면적의 몇 배를 사올리느냐가 뭐다? 용적률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적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자, 법에서 최대 기준을 정합니다. 자, 법의 최대 기준 범위에서 대통령 영어로 세분 기준을 정하고 세분 기준 범위 안에서 조례로 실제 사용 기준을 정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 현장에 실제로 사용하는 기준은 무슨 기준입니까? 조례 기준인데 지자체마다 다 다르겠죠. 이는 출제가 안 되고 시험에서는 세분 기준 중심으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자 거기에 87쪽 밑에 보면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이 되어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양가로 1번에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 찾았습니까? 제목에 그거 있습니다. 최대 기준. 대통령령이라고 해놨죠. 그거 있습니다. 세분 기준. 도시공객 조례라고 되어 있죠. 자, 뭡니까? 실제 사용 기준. 이렇게 3단계로 규정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면은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 한도는 관할구의 면적, 인구 규모, 용도적 특성을 고려해서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 조례로 정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세분 기준 중심으로 출제하니까 밑에 자 거기 건폐율 용적률 표가 있죠. 자, 건폐율은 시 대통령령이라는 부분을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전용주거 1종은 50%, 대지 면적의 절반까지 건축 면적을 안 틀 수 있죠. 2종은 50%, 일반 주거 1종은 60%, 2종 60%인데 3종 50%로 작죠. 그거 주의하시고 특히 잘 옵니다. 준주거지역 70%라는 거 주의하시고 중심상업지역이 가장 높죠. 90%, 일반상업이 80%, 유통상업 80%, 근린상업 70% 하는 거 주의하시고. 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중공업지역 다 셋 다 얼마? 70%, 특히 중공업 70%라는 거 주의하시고. 자, 녹지지역은 셋 다 어떻습니까? 20%. 자, 계획관리 40% 주의하시고. 자, 생산관리, 보전관리 20%,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20%다. 자, 이렇게 주의하시고. 자, 용적률 기준도 대통령령 기준을 주의하는데, 자, 먼저 앞에 기준 주의해야 됩니다. 전용 주거지역일 때는 50%부터 시작하죠. 그거 주의하고, 일반 주거지역일 때는 100% 시작합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200%씩 시작하죠. 준주거지역도 200%예요.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150%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주의하시고, 자, 이제 큰 기준으로 가서 일종 전용이 100%부터 시작해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 5가지 갈로 묶으시면은 자, 50%씩 늘죠?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지역 500%라는 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이 1500이고 근린상업이 700이니까 네 가지가 200씩 자 가지고 있죠. 1500, 1300, 1100, 900. 자, 그렇게 주의하시고. 공업지역은 전용이 300, 일반이 350, 중공업이 400, 50씩 넣는데 중공업지역 400 주의하시고. 녹지는 보전녹지 50, 80%, 대지면적의 80%만 사올리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생산녹지, 자연녹지 100%, 계획관리 100%, 그 다음에 나머지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은 다 얼마입니까? 80%.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시험에 오래 꼭 옵니다, 이거. 자, 옆 페이지 가시면 건폐율 용적률 특례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건폐율 특례 규정에 있어서 2번 보세요. 건폐율 특별 규정이라 되어 있죠.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역에서 건폐율에 관한 기준을 80% 이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 조례로 정하는데, 자, 거기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됩니다. 자, 그러면 건폐율 얼마? 40%. 자, 여기에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용도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건축할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건폐율이 20%죠. 이걸 적용하지 말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별도 기준 있죠. 얼마? 40% 적용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적 외지역에는 자 위에 씁니다. 40% 이하 썼습니까? 또는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연녹지지역이 지정되었을 때는 개발진흥지구가 그 자연녹지지역 위에 씁니다. 30% 이하. 이 책이 좀 잘못됐죠.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적 외지역을 할 때는 건폐율을 얼마 준다? 40% 이하로. 자연녹지는 30% 이하로 줍니다. 자, 그 다음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일 때는 60%까지, 자연철학지구일 때는 60% 줍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는 얼마? 70%.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는 얼마? 80%. 원래 공업지는 70%만 주죠. 그런데 이런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80%더 준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갈로 묶어서 이거 외워야 되거든. 외워야 되는데 언제 외우느냐? 앞에 일반적 기준 있죠. 건폐율 용량 기준. 이거 외우면 이거 외우세요. 가치는 절대로 안 해줍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앞에 일반 기준 있죠. 그거부터 외우고, 자, 그 다음 이거 외우는데 보통 언제 외우느냐? 앞에 일반 기준을 외우는데도 못 외워가지고 8월달에 돼가 문해가 절절절절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9월달 되면 이제 뒤에 거 좀 외웁니다. 그때 외워도 돼요. 무조건 앞에 그 일반 기준 있죠? 그것도 먼저 외웠어요. 자, 용적률 특별 규정 보시죠. 자, 거기도 마찬가지 표로 보시면 수산자원 보호 정된 것은 얼마 준다? 용적률을 80%. 개발진흥지가 정되면은 100%죠. 100%.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일 때는 얼마? 100%. 산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는 얼마? 150% 줍니다. 이도 특별규정이니까. 자, 앞에 일반 기준 외우고 한 뒤에 외우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용적률 완화라고 되어 있죠. 그건 버리세요. 문제풀이하고 다 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자 체계도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체계도 보시면은 3페이지에 토지 용도를 정하여 건축하는 제도라는 타이틀 찾았습니까? 자, 용도지역 21이라고 되어 있죠. 용도지역은 종류가 세부적 몇 가지다? 21가지다 이 뜻입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전국토의 용도를 정하는 기본 제도로서 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한다라고 뜻이 되어 있죠. 어떤 기준? 일반 기준. 자, 그러면 그 밑에 여백을 좀 띄워놨죠. 거기 이제 써놓을 것이 있는데, 첫째, 용도지역 21 밑에는 자, 이렇게 씁니다. 자, 용도지역 21 밑에 자 어떻게 쓰느냐?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자 결정으로 지정 변경이라고 쓰면 돼요. 자,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 결정으로 지정 변경해야 되죠.
자, 그 밑에 또 이렇게 씁니다. 상호 중복 지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호 중복 지정 X. 자, 그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쭉 연결해, 이렇게 옆으로 쭉 연결해 쓰면 돼요. 자, 용도 지역의 지정 특례가 있었죠. 지정 특례. 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입안 절차와 결정 절차를 생략하는 특례가 있었죠. 자, 공유 수면 예립에 관한 거. 자, 그 다음에 입안 결정 고시 절차까지 생략하는 특례가 있었죠.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지해 주는 것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의 특례가 두 가지 있었죠. 관리지역. 자, 그렇게 쓰시면 돼요. 뭐 시험에 잘 뭐 요즘 안 나오니까 대충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썼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입안 결정 고시 절차 생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적 결정 고시 의지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죠. 관리지역에는 두 가지 특례가 있었죠. 농림지역으로 되는 것,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위에 보면 건축물 용도라는 말 찾았습니까? 그 밑에 씁니다. 표 21가지. 건축물 용도는 표로 정해놨다 했듯이. 그 다음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다가 있죠. 자,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이란 말이 위에 있었죠. 이런 묶어서 밑에 씁니다. 암기 프린트. 암기 프린트. 자, 그래서 썼어요. 자, 그거는 암기 프린트 있으니까 외우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도시 지역이 미세분됐습니다. 건축할 수 있죠. 그렇게 씁니다. 무슨 기준에 따라? 보전 녹지 기준에 따라 건축이 되죠. 관리지역이 미세분됐습니다. 건축할 수 있죠. 어느 기준 따라? 보전 관리지역 기준에 따라.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미정될 수 있죠. 자, 이럴 때도 건축해도 되죠. 어느 지역 기준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지역 기준에 따라 건축됩니다. 자, 그래서 그 끝에까지 이렇게 쭉 내려서면 됩니다. 쭉. 그럼 딱 맞을 거예요. 글씨가 좀 큰 사람은 좀 모자랄 끼고. 자, 그래서 이 용도지역에서는, 자, 용도지역 21m에다가 도시군 관리계 결정 지정 변경한다는 거. 상호 중복 지정하면 안 되죠. 그 옆에다가 용도지역 지정 특례가 있는데, 입안 결정 절차 생략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공유수면 매립. 입안 결정 고시 절차 생략되는 것이 두 가지 있죠.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거, 관리지역에서 특례 두 가지. 자, 그리고 자, 거기에 건축물 용도는 밑에라는, 건축물 용도라는 말 밑에는 표 21이라 쓰면 되죠. 건폐율 용적률은 암기 프린트 있죠. 그리고 또 옆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도시지역은 미세분됐을 때 건축할 때는 어느 지역 기준? 보전. 관리지역은 미세분됐을 때 건축할 때는 어느 기준? 보전관리. 용도지역이 미정됐을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기준에 따라서 건축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쭉 썼습니까? 그러면 그거 다 썼다. 자, 그렇게 주의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자, 거기에 91쪽에 용도 지구라 되어 있죠. 예, 그걸로 합니다.